주양자수를 먼저 볼까요? 주양자수는 기본적으로 핵 주위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전자 껍질 수를 나타내기도 하죠.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뭐를 결정하느냐? 크기를 결정합니다. 주양자수 값은 우리가 양의 정수값으로 나타내요. 1, 2, 3, 4, 5, 6, 7과 같은 양의 정수값을 나타내고 주양자수 값을 지금 심볼로 표현하면 n이라고 표현하죠. 예전에는요. 첫 번째 전자껍질을 K껍질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전자껍질을 L껍질, 그 다음에 L부터는 알파벳 순서인데 세 번째 전자껍질은 M, 네 번째 전자껍질은 N, 다섯 번째 O, 그 다음 뭘까요? P, Q, R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제는 양자수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숫자를 사용해요. 그 숫자를 사용해서 주양자수 첫 번째 전자껍질은 1, 2, 3, 4, 5, 6이고 이 숫자의 의미는 이것이 첫 번째 전자껍질이야, 두 번째 전자껍질이야. 그럼 5는 몇 번째 전자껍질이라고요? 다섯 번째 전자껍질을 나타냅니다. 정리합니다.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크기를 결정하고 핵 주위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고 있고 그것은 또 핵 주위에 있는 전자 껍질 번호를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각운동량 양자수. 각운동량 양자수는 부양자수라고도 하고 핵 주위에 전자는요 궤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 껍질에 존재해요. 핵이 여기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은 전자가 그냥 이 궤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핵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전자 껍질이면 핵 바로 앞에서부터 요 정도 사이에 어딘가에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전자껍질의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이 두 번째 전자껍질 안에서도 핵으로부터 좀 더 가까운 전자껍질이 있고 핵으로부터 좀 더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전자껍질로 세분화될 수 있죠. 바로 전자부껍질의 개념이라 그렇죠. 그래서 전자부껍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각운동량 양자수는 오비탈의 뭐를 결정하느냐? 오비탈의 형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비탈의 형태를 결정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한다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만일에 형광펜을 갖고 있다라면은 주양자수와 대비를 해볼까요? 자, 주양자수는 동그라미 미연해 보니까 오비탈의 뭐를 결정한다? 크기를 결정한다. 오비탈의 크기를 박스 표시. 그 다음에 각운동량 양자수는 오비탈의 뭐를 결정한다고요? 요 괄호 2번에 미연해 보니까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죠. 이것도 박스 표시를 하십시오. 그리고 각운동량 양자수 L값은요. 어떤 수부터 가능하냐면 0부터 시작해서 주양자수가 원래 N이잖아요. N-1까지의 값이 가능합니다. 이 부양자수, 각운동량 양자수 값은 0, 1, 2, 3, 4 쭉쭉 가서 N-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바로 밑에 박스를 다시 한번 볼까요? 주양자수가 1일 때 각운동량 양자수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0부터 시작하죠. 0부터 시작해서 뭐까지 N-1이라면 1 빼기 1이니까 어디? 0이니까 0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양자수가 2면은요. N-1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0, 1 두 가지가 가능하죠. 주양자수가 3인 경우에는 N-1이라고 하면 3 빼기 1이니까 얼마? 2. 그래서 0, 1, 2가 가능하죠. 주양자수가 4일 때는요. N-1은 4 빼기 1이니까 3이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0, 1, 2, 3의 4가지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바로 위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볼까요? 주양자수, 전자껍질이 처음에는 알파벳으로 해서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 O껍질, P껍질 이렇게 나갔잖아요. 이 각운동량 양자수도 마찬가지로 알파벳으로 하면은 S, P, D, F, 그 다음에 F부터는 알파벳 순서예요. F, G, H, I, J, K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지금 양자수는 숫자죠? 숫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0, 1, 2, 3, 4, 5 쭉쭉쭉 가서 뭐까지? N-1까지의 값을 나타내죠. 자, 그렇다면은 주양자수와 대비해서 주양자수 숫자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입니까? 전자껍질 번호죠. 2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전자껍질, 4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 전자껍질, 5라고 하는 것은 다섯 번째 전자껍질. 그렇다면 각 운동량 양자수의 숫자는 뭘까요? 이것은 각 매듭면의 숫자입니다. 자, 각 매듭면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하여튼 각 매듭면의 숫자를 의미한다라고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S, P, D, F 이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이죠? 예,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할 때 그 심볼을 나타내는 것이 맞습니다. S 오비탈은 각 운동량 양자수, 즉 주양자수 값이 0일 때의 오비탈입니다. P 오비탈은 각 운동량 양자수가 1인 오비탈이에요. D 오비탈은 각 운동량 양자수가 2, 그리고 F 오비탈은
각 운동량 양자수 또는 부양자수 L 값이 3인 오비탈이죠. S 오비탈은요, 구 형태의 오비탈입니다. 그 다음에 P 오비탈은 무슨 형태? R형 형태죠. D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생겼습니까? 네잎클로바 형태로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으실 분들 적으세요. S 오비탈 밑에다가 구 형태라고 적으세요. 구 스피어입니다. 그 다음에 P 오비탈은 뭐 어떤 형태로 생겼어요? R형 형태죠. 덤벨이라고 적었어요. 그 다음에 D 오비탈은 어떤 형태로 생겼어요? D 오비탈은 이렇게 네잎클로바 형태로 생겼죠. 그래서 클로버라고 이렇게 적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이 숫자의 의미가 바로 각 매듭면의 숫자라고 했는데, 각 매듭면이 뭐냐? 매듭면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0인 면입니다. 그리고 각 매듭면은요, 핵의 위치를 포함하면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인 매듭면입니다. 여러분들 핵의 위치가 어디 있을까요? 핵의 위치는 오비탈을 기준으로 항상 중심에 있겠죠. 요 위치를 포함하면서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S 오비탈은 하나도 없어요. 0개예요. 예를 들어서 표시해 볼까요? S 오비탈은 핵을 기준으로 해서 전자 구름 형태로 표시해 보면은 핵 근처에 발견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제 이거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발견 확률이 작아지는데, 사방으로 이렇게 방사상으로 발견 확률이 뻗어 있기 때문에 핵의 위치를 포함하는 발견 확률이 제로인 면이 없죠. 근데 P 오비탈은요, 한계가 기본적으로 나타나요. 핵의 위치가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핵의 위치 나타나고, 오비탈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R형으로 생겼죠. 요 정도에서 발견 확률이 꽤 높고, 요보다 조금 더 가까워지거나 좀 더 멀어지면 발견 확률이 멀어지는데, 적어도 이 면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인 매듭면이면서, 이 매듭면이 뭐의 위치를 포함합니까? 핵의 위치를 포함하죠. 그 다음에 D 오비탈을 볼까요? 여기도 중심에 핵이 있습니다. 네잎클로바 형태로 생겼죠. 이 면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이면서 핵의 위치를 포함하는 매듭면, 각 매듭면. 그리고 이 면도 핵의 위치를 포함하면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인 각 매듭면이죠. 각 매듭면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래서 P 오비탈은 R형 형태이기 때문에 핵의 위치를 포함하면서 전자가 발견 확률이 제로인 각 매듭면이 1개. T 오비탈은 네잎클로바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개. S 오비탈은 이 구 형태이기 때문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이면서 핵의 위치를 포함하는 각 매듭면 몇 개? 0개. 이제 정리합니다. 부양자수 L 값은요, 0, 1, 2, 3, 4, 5 쭉쭉쭉 n-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고, 이 숫자의 의미는 핵의 위치를 포함하면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인 각 매듭면의 숫자입니다. L 값이 0일 때 S 오비탈이에요. 구 형태로 생겼습니다. L 값이 1일 때 P 오비탈이고, 이렇게 R형 형태로 생겼죠. L 값이 2일 때 D 오비탈이고 네잎클로바 형태로 생겼고, F 오비탈부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전공시험에서도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33쪽 제일 아래쪽으로 가서 표시를 해볼까요? 아래쪽에 두 줄이 있는데 그 두 줄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수소원자의 오비탈의 N의 준위는 오로지 전자의 에너지 값이 주양자수, 즉 전자 껍질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그런데 전자가 2개 이상인 헬륨 원자부터, 그걸 우리가 다전자 원자라고 하죠. 2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부터는요, 전자 간의 반발력이 존재를 하고, 그 요소에 의해서 전자는 주양자수뿐만 아니라 부양자수에 의해서도 에너지 준위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33쪽 제일 아래쪽에 있다, 그죠? 문장 읽어보면은 수소 원자의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오로지 주양자수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헬륨과 같은 다전자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수뿐만 아니라 각 운동량 양자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나타나 있고, 그 내용이 34쪽 제일 위에 에너지 준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소라든지 헬륨 플러스 1가, 리튬 플러스 2가, 베릴륨 플러스 3가, 그리고 소듐 같으면 11모노 원소니까 원자 상태다 전자가 11개인데 플러스 10가가 되면 전자가 1개가 존재하겠죠. 이런 1전자계는요, 오로지 오비탈에 있는 전자, 핵주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 수가 1이냐, 주양자 수가 2냐, 3이냐, 4냐 따라서 그 에너지 준위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자가 2개 이상인 화학종의 경우에는 똑같이 N값이 1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n의 준이 한 개밖에 없죠. 근데 n 값이 2일 때는 ES 오비탈과 EP 오비탈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 ES라고 하는 것은 n 값은 2고 그리고 S 오비탈은 L 값이 얼마입니까? 0이죠. 그리고 EP라고 하는 것은 n 값이 2고 L 값이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똑같은 주양자 수지만 각 운동량 양자수 값이 다르니까 n의 준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 다음에 이 n 값이 3인 오비탈을 볼까요? 3s 오비탈은 n 값이 3입니다. 그리고 L 값이 0입니다. 3p 오비탈은 n 값이 3이고 L 값이 1이에요. 3d 오비탈은 n 값이 3이고 L 값이 얼마? 2죠. 똑같이 주양자수가 3이지만 L 값이 다르니까 n의 준위 값이 어때요? 달라지겠죠. 그래서 전자가 한 개인 1전자계에서는 주양자수가 같으면 각 운동량 양자수와는 상관없이 이것들은 n의 준위가 같지만 전자가 두 개 이상인 이 다전자계에서는 오비탈을 봤을 때 주양자수가 같더라도 각 운동량 양자수가 달라지면 n의 준위가 달라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n값이 4인 4s 오비탈보다도 n값이 3인 3d 오비탈이 평균적으로 n의 준위가 어때요? 약간 더 높게 나타나서 이렇게 역전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4페이지 중간에서 p 오비탈의 형태를 볼까요? 자, p 오비탈은요, 우리가 공간적인 배양을 생각을 해보면 그걸 우리가 자기 양자수를 고려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px 오비탈, py 오비탈, pz 오비탈로 나눌 수 있어요. px 오비탈, 자, 이 축, 여러분들이 향한 축의 방향이 x축, 여러분들 보기에 오른쪽 축 방향이 y축, 여러분들 보기에 위쪽의 세로축 방향이 t축에 해당이 되는데 p 오비탈이라는 것 자체가 R행 형태로 생겼습니다. px 오비탈은 주로 전자가 x축을 따라서 발견돼요. 그 다음에 py 오비탈은 주로 전자가 어디에? y축을 따라서 발견되죠. pz 오비탈은 주로 전자가 어디에? g축을 따라 발견되죠. 물론 p 오비탈이기 때문에 핵의 위치를 포함하면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인 각 매듭면이 몇 개씩? 한 개씩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d 오비탈에 대해서 배웠는데 d 오비탈은 크게 5가지가 있다고 했죠. d 오비탈은 dxy, dyz, dzx,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dz제곱 오비탈이 있고 여러분들은 p 오비탈 3개를 밑줄을 치고 그리고 d 오비탈 5개를 밑줄을 딱 치도록 하십시오. d 오비탈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dxy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먼저 R행 형태로 생겼고 X축과 Y축 사이에 어딘가에서 발견될 확률이 이렇게 펼쳐졌어요. 이건 지금 전자 그룹 형태고 주로 여기서 전자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DYZ라고 하는 것은 Y축과 G축 사이에서 주로 전자가 발견됩니다. DZX라고 하는 것은 G축과 X축 사이에서 주로 전자가 발견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x축 그리고 y축, x축 위, y축 위에서 주로 전자가 발견되는 것. dz제곱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주로 어디에? g축 위에서 발견되는데 이게 x축, y축이라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도너코리 형태로도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X축, Y축을 이렇게 돌려서 이 그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Y축, G축도 이렇게 돌려서 나타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Z축, X축을 Z축을 이렇게 돌리고 X축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XY축이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되도록 나타냈다. 그리고 G축은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그 다음에 F 오비탈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P 오비탈은요, R행 형태로 생겼어요. R행 형태로 생겼고, P 오비탈 R행 형태로 생겼고, 주로 X축을 따라 전자 발견되는 PX 오비탈, 주로 Y축을 따라 발견되는 PY 오비탈, 주로 G축을 따라 발견되는 PZ 오비탈, 그리고
d 오비탈은 5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x축과 y축 사이에서 전자가 발견되는 dxy 오비탈, 주로 y축과 g축 사이에서 발견되는 dyz 오비탈, 주로 g축과 x축 사이에서 발견되는 dzx 오비탈, 그리고 x축 위, y축 위에서 주로 전자가 발견되는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 그리고 주로 g축 위에서 발견되되 이렇게 x축, y축 위에 이렇게 걸쳐서 도노코리 형태도 약간 발견되는 Z제곱 오비탈 5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교재 34초 아래쪽에 괄호 3번에 보니까 자기양자수죠. 자기양자수 값은 ml이라고 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양자수는 핵을 기준으로 해서 전자가 어떤 공간적인 배향 쪽으로 존재하느냐. 그래서 전자의 핵 주위에서의 공간적인 배향을 결정하는 양자수. 그게 자기양자수입니다. 자기양자수 값은요. 0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플러스 L, 마이너스 L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나타내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밑에 보니까 자, L값, 각 운동량 양자수가 0이다라고 하면은요, 자기 양자수는 0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L이니까 이 0을 대입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L 하면 0이죠. 그 다음에 L값이 1인 때는 자기 양자수 ML값은 0,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세 가지. L값이 2일 때는 자기 양자수는 0,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5가지 값을 가지시죠. 그렇다면 L값이 만일에 5다라고 하면은 자기 양자수 값은 어떤 값이 가능할까요? 0,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리고 플러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총 11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스핀 양자수는 핵을 기준으로 해서 전자의 스핀 축 방향을 나타내는데 스핀 축 방향은 크게 2가지,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딱 2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핵도 스피닝을 해요. 자전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도 스피닝합니다. 자전합니다. 그때 스핀 축 방향이 이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로 딱 둘 중에 한 가지가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설명하겠습니다.